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여행 차윤입니다. 자, 새로운 TCC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N수생, 무엇이 차이를 만드느냐. 요즘 학생들이 쓰는 용어로는 무엇이 클래스를 결정하느냐. 왜 N수생들이 성적이 이렇고 또 고3은 이렇고 어떤 학생 성적이 잘 나오고 아니냐. 이에 대한 N수생 전용 TCC 영상인데 고3 학생들도 봐도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준비를 하다가 한번 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한 번 더 재도전을 하게 되는 재수생들 또는 뭐 군대를 갔다 와서 또는 사회에 다니다가 늦가기 수험생으로 합류한 수험생들 보통 통칭해서 N수생이라 부르는데 선생님은 특별히 N수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장 큰 이유로는 선생님의 가족 중에서 선생님이 장남이거든요. 2살 연하 여동생이 있고 또 2살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총 4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선생님이 이제 OT에서 잠깐 말했었는데 25살이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좀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다시 또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승부를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를 하고 정말 추운 겨울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24살 11월 달에 이제 수능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25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뭐 지금은 지나고 나면은 그때 재수했던 거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재수했을 때 인생의 큰 경험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그때 어땠느냐?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재수를 했던 시절에 선생님은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인 쌤 신분과 동생이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딴 데 살고 쌤이랑 남동생은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재수학원 가고 쌤은 서울대 대학원을 가고 동생이 느꼈던 심정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극단적인 그런 느낌이었고 중간에 막 잘 되고 안 됐던 시절에 막 저녁에 같이 치킨도 시켜 먹고 모의고사 볼 때 같이 막 토닥토닥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침 막 일어나기 힘들 때 서로 막 깨워주고 막 이러면서 같이 생활했었는데 그 과정을 너무나 가까이 잘 지켜봤잖아요. 그 실패했던 느낌 마지막에 성공했을 때의 그 희열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더더욱 더 애착이 가고 선생님 강의 듣는 수험생도 N수생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전국의 수험생들에 비해서 N수생이 차지하는 포지션보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N수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재학생과 재수생 수능 응시 인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뭐 뉴스 찾아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알고 있느냐? 자, 결론부터 말하면 2022학년도의 전체 수험생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은 26, 7 정도 되는 숫자가 재수생의 비율입니다. 굉장히 높죠. 4분의 1이 넘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27%였거든요. 그래서 27%에서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4분의 1이 넘는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 고3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도 고3, 학원을 가도 고3, 내가 생활하는 바운더리는 다 고3이고 그 고3에 있는 학생들이 고2 때 친구들이 올라가고 고3인데 사실은 아주 높은 비율로 저기 재수종합학원에서 또는 독재학원에서 또는 혼자 공부한 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재수생들이 이를 갈고 수능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재수생들이 재학생에 비해서 뭐 수시는 모르겠지만 정시는 꽤 유리하다. 이게 결과로 나오고 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수치를 뭘 잡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교대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2021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교대였더라? 전주교대였던가요? 특정 교대는 60% 이상이 재수생이었어요. 그런 학과도 있고 대부분 이제 뭐 의대 같은 경우도 재수생 비율이 꽤 높다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게 통계를 뭘 잡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2021학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왜냐하면 대부분 수험생의 통계 자료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높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N수행 비율이 35.3%입니다. 현재 강의 녹화하는 시점은 2022학년도 대학교 그 신입생 모집, 그러니까 정시 일정이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2021학년도 가져왔는데 2021학년도 기준으로는 27%가 재수생이었거든요. 수능 응시 인원의 27%가 재수생인데 요거보다 꽤 높은 비율로 N수생이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N수생이 강세다.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쌤은 숫자로 얘기합니다. 네, 강세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왜 N수생들은 정시에 강하고 수능에 강하고 입시 결과가 좋냐?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N수생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해냈기 때문에 좋으니까 너네들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엇이 클래스를 만드느냐? 클래스를 만드느냐? 무엇이 차이를 만드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대답을 해봐봐, 여러분들. 왜 재수생들이 고3보다 평균적으로 수능에서 강세를 보일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쌤, 공부를 1년 더 하니까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야. 그거는 세모야, 세모. 왜냐고 하면은요. 같은 이유로 그러면 재수보다는 삼수가 공부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수보다 사수가 잘하고 사수보다 오수가 잘하고 오수보다는 십수가 잘하고 맞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고3 때 못다한 마무리를 1년 더 공부하면서 다지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실제로 고3 때도 성적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쌤이 재수종합반에 특강을 나가거나 뭐 단과 수업할 때 재수생들 만나면 피부로 확 느껴지는데 그게 꼭 공부를 1년, 2년 더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수생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이게 그냥 평화롭게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가짐 이게 아니라 고3 때 이런 경험을 한 거죠. 내 친구들은 대학 가는데 나는 재수를 하는 거야.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 꽃피는 봄에 축제를 하고 이러진 않잖아. 근데 이제 축제를 하고 꽃피는 5월이 돼서 캠퍼스에 막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함께 막 축제도 가고 뭐 공연도 보고 하는데 나는 재수학원에서 공부해. 그러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빨 꽉 깨물고 악으로 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수보다 생재수가 성적 상승폭이 크다. 이런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면 갈 데가 없어. 반수는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지만 갈 데가 없고 또 선생님 알기로 수많은 재수생들은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학생도 많아요. 부모님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그냥 여기를 만족하면서 다녀라. 내 아들, 내 딸, 내가 안다. 너는 해도 안 된다. 이 이야기 누가 했는지 알아요? 선생님 아버지가 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막내 동생 보고 너는 해도 안 돼. 왜? 20년 동안 봐왔는데 안 돼. 재수까지 했었는데 안 됐잖아. 삼수는 하지 마. 이 이야기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정말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결국엔 삼수를 했고 선생님 남동생은 이과였거든요. 삼수해서 최종적으로 수능 수학 1등급 받았습니다. 수학 가형이었거든요. 옛날에. 수학 가형 1등급 받았고 과탐도 1등급 받고 이제 국어 영어는 1등급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 합격을 하고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월급 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플레이스테이션 3였던가요? 4였던가요? 하여튼 플레이스테이션 선물로 사주고 선생님 그거 가지고 막 게임 열심히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3이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고3은 할 게 많잖아. 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2학년의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일부 학생들, 꽤 많은 학생들은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고2 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은데 재수생들은 갈 데가 없어요. 완전 인생에서 일어났는데 내가 아무 데도 안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이런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SNS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고 이렇게 하지만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재수 종합학원은 스마트폰 못 써요. 학교는 쓸 수 있잖아. 못 써. 근데 실제로 쓰는 단과 수업 듣는 학생들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아. 왜?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런 걸 내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좀 멋진 말로 해볼까? 자기 주도형 학습을 재수생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고3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고3은 학교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 끝나고 집에 오면 오후 한 4시쯤 되나요? 뭐 이쪽도 되죠.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 수업만 듣는 거야. 1교시 국어 수업, 2교시 영어 수업, 3교시 뭐 탐구 수업, 점심시간에 잠깐 공부 좀 하다가 또 수업하고 집에 와.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단과 수업 들으러 학원을 가. 그럼 또 학원을 가. 공부하고 수업 듣고 뭐 하고 공부를 한 건 맞거든. 근데 그 학원 수업이 밤 10시에 끝나. 집에 오면 10시 반, 11시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하느라 고생했네. 일단 씻고 와. 오늘 하루 내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뭐 과일도 깎아주고 간식도 주고 하면서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다시 또. 이게 보통 고3의 학습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뭐 일요일, 토요일 이럴 때도 뭐 학원에 가는 학생들 막 심지어는 아침 먹고 학원, 점심 먹고 학원, 저녁 먹고 학원 무슨 저기 노래랑 똑같네요. 아침 먹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없냐면 내가 모르는 거를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면서 다지기를 하면서 채우는 시간이 없는 거야. 아예 제로는 아니지만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 내내 공부한 거 맞거든요. 밤 11시 집에 왔어. 근데 정작 자습 시간 1시간도 안 돼. 왜? 계속 수업만 들으니까. 수업 듣다 보면 또 집중하니까 힘들잖아. 쉬는 시간을 좀 쉬어줘야 돼. 쉬는 시간에 그래도 그나마 혼자 공부를 채우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근데 재수생들은 어떻냐? 시간이 겁내 많아. 예를 들자면 재종반을 다니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재종반 대부분 요즘에는 또 재종반이 좀 시스템이 달라져가지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계속 수업 듣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재수종합반이라고 하더라도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고 7교시부터 밤 10시까지 풀 자습입니다. 단과 수업 듣는 일부를 제외하건. 왜냐하면 단과 수업 들을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재수종합학원이 1교시, 7교시가 또 단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투스 같은 경우도 다 대부분 이투스 앤서 같은 단과 수업 진행해서 그래서 맘만 먹으면 하루에 10시간 자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습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뭘 할 수 있느냐? 수업 시간에 뭘 들었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특정 문제들을 막 풀어와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정규 인사이트 강의 들으면서 기출 시너지 함께 풀라고 하는데 이 기출 시너지를 풀 시간이 없는데 재수생들 할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계획만 제대로 세우면 속된 말로 농땡이만 안 피우면은 자습 시간은 너무너무 많고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클래스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거는 쉽습니다. 왜? 쌤이 강의를 잘하니까 설명 들으면 이해가 다 됩니다. 다 돼요. 최고 난도 30번 문제도 그냥 평범해. 근데 이거를 설명을 듣고 하면서 이해하는 거랑 이걸 내가 푸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는지 감이 오지? 이거를 확보해서 여기서 내가 부족한 걸 계속 채우면서 강의만 듣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거를 혼자 문제를 풀면서 이것들을 다지는 과정을 병행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본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보통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많은 학생들이 강의 맛보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 뭐 입시 관련된 기관에서 정보도 얻어보고 또 커뮤니티에서 정보도 얻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멘토라고 부르는 뭐 선배들 뭐 또는 수학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거 하면 어떻게 할지 계획도 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유일한 정답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학생도 많을 뿐더러 설령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천하는 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본인의 학습 수준이나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야. 서울대 의대 학생이 멘토가 됐어. 나의 직속 멘토야. 그래서 나한테 커리큘럼 짜줘. 근데 나랑 완전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선배가 추천해주는 선생님, 교재, 그 다음에 그 선배가 걸어왔던 과정은
나랑은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인 측면에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목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시작을 할 때 너무너무 이것저것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지 말고 그냥 바로 시작해라는 게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큰 틀에서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큰 틀에서. 강의는 개념 강의 들으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 교재랑 강좌가 개념 강의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3과목, 수원, 수투, 선택 과목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이 기출 분석은 여러분이 혼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념 교재, 개념 강의 진행하면서 그 안에 기출 분석과 이론들을 싹 다 녹여놨습니다. 인사이트 강좌가 실전 강좌이기 때문에 수능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예측, 그리고 뭐 최근의 트렌드, 문제풀이 방법, 이론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꼭 풀어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100점 100승. 수능에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고 수능 준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개념 강의 교재가 기출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개념 교재고 개념 강좌들인데, 그 기출문제를 듣고 이해한 데서 끝내지 마시고, 아까 말했잖아, 자기주도의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혼자서 푸는 시간을 확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출문제가 워낙 스펙트럼이 넓잖아.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최고난도 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기출문제 풀기가 좀 버겁다. 나중에 해야지.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기본기가 부족하네? 기출문제 고난도 문제 빼고 풀면 됩니다. 나중에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없이 강의만 계속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강의는 강의 한 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N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되니까 중간중간 자습하면서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문제 풀고, 이거를 전 과목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또 이거 TCC를 듣는 것도 시간을 뺏는 행위이기 때문에 쌤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 강의에서 또 중간중간 시즌별 TCC가 또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는 것보다 바로 시작하고 실천,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요, 내가 불완전한 계획이지만 이거를 실천을 하면서 성실하게 양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특히 재수하는 초반에 습관을 들일 수 있게 여러분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 쌤이 준비한 TCC는 여기까지고요. 쌤 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